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 제대로 알고 먹자라는 내용으로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동물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돼지 농장 대신 돼지 공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돼지 공장의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기다랗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돼지 옆에, 열 옆에 또 돼지의 열이 있고 그 옆에 또 돼지의 열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돼지들은 마치 이 주차장 안의 차들처럼 그 좁은 철제 칸 안에 한 마리씩 외로이 서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돼지 구획들은 대부분 판을 깔아 만든 바닥 위에 세워지는데요. 그 아래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돼지의 오줌과 또 똥이 자동으로 그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들이 만들어내고 그 구덩이에서 피어 올라와서 건물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유독가스.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로 유발되는 심각한 질병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칸책에는 경제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그 돼지 사육자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돼지 공장의 돼지들이 밤낮 없이 들이마시는 건 건물 내부의 구획들에 갇혀있는 수백 마리 이 돼지의 배설물이 뿜어내는 악취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발버둥 쳐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돼지 공장의 표준적인 실태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에 들어가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면 아마 돼지를 사육해 보신 우리 최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눈이 매워서 아마 눈을 뜨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의 이게 폐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정말 복구불능의 폐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역시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돼지들도 실제로 이 암모니아 가스가 동물의 폐를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축 늘어져서 도무지 뭘 먹으려고 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몸무게만 좀 줄어들지만 좀 지나면 진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폐렴 같은. 그리고 나면 돼지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잔뜩 웅크린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자, 나쁜 공기가 문제죠.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나는 내 폐에 이상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밤 동안엔 여길 나가죠. 돼지들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들에게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먹여야만 돼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돼지 농장의 목자인 보브 프레이즈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목자 이 보브 프레이즈의 얘기처럼 사방이 막힌 좁은 철창 안에 갇힌 이 돼지가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이 좁은 공간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씻거나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굶주림과 지루함 때문에 이 철봉을 씹어먹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 눕고 배설하도록 강요당해서 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이 암모니아 가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편하고 따뜻한 기본적인 잠자리 제공도 되지 않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돼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양돈 업계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 베이컨 창고를 사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이 멋진 베이컨 창고는요, 단순한 구획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양돈 시스템이죠. 베이컨 창고 시설의 전형은 500마리의 돼지를 한 마리씩 철창 우리에 넣게 되어 있는데요. 한 구획이 차지하는 공간은 겨우 0.2평에 불과합니다. 자, 돼지가 몸을 꼼짝도 못하고 있죠, 지금. 예, 말하자면 각각의 돼지는 트윈베드 하나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공간 속에 갇혀서 전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트윈베드 하나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공간 속에 갇혀서 전 생애를 보내는 돼지들. 자, 그런데 이 베이컨 창고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돼지가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어서 걸어 다니는 따위의 쓸데없는 일에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삼겹살이 쭉쭉 늘어지게 되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몸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베이컨 창구이죠. 자, 미네소타 워싱턴 근교의 50만 달러짜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합시설에서는 돼지들이 전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오늘날 돼지 공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꼬리 물어뜯기로 알려진 악행입니다. 이 돼지가 지금 뭘 물어뜯고 있는 것 같으세요? 꼬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꼬리만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자, 돼지들이 왜 미쳐가는가? 꼬리 물어뜯기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철저히 억압당한 나머지 완전히 미쳐버린 이 짐승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격렬한 꼬리 물어뜯기는 자주 절름발이와 불구와 죽음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걷다가 조금만 무리를 해서 다리가 불편해도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지만 이 불쌍한 돼지들은 자주 절름발이와 불구와 죽음을 불러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꼬리만 물어뜯기지만 나중에는 공격하는 돼지나 다른 돼지들의 물어뜯기가 계속되면서 꼬리만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돼지들의 등까지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대로 둘 경우에 그 돼지는 결국 죽은 상태에서까지 계속 뜯어먹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곧 다큐를 보시면서 이 장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꼬리 자르기로 돼지들을 더욱더 미치게 만드는, 여기 보시면 돼지의 꼬리를 자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돼지들을 더욱더 미치게 만드는 이 비윤리적 가축 행위에 대해서 한 농장의 수의사는 공장식 사육 전문지 9회에 다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축을 완전히 감금하는 쪽으로 치닫는 추세에 대한 내 혐오감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이런 비자연적인 환경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은 처하고 싶지 않은 환경을 하위 동물들에게는 강제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만을 위한 배타적인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면서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돼지들처럼 등까지 파먹힐 때까지 미쳐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시는 물의 유일한 수원은 공장의 분뇨 구덩이에서 나오는 액체 쓰레기를 다시 동물들한테로 되돌려보내는 산화 처리 수로입니다. 돼지들은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돼지들이 그 일렬로 쭉 늘어서서 마지막으로 평생에 처음으로 이 목욕을 당하죠. 죽기 직전에. 그때 그들이 서로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쳐가는데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도살 돼지들은 샤워의 세례를 받습니다. 진짜 샤워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그들의 몸덩어리에서 농장의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리가 비좁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돼지 우리는 점점 깔때기처럼 좁혀집니다. 뒤에서 몰입꾼들이 워워 하면서 돼지들을 앞으로 몰아대면 돼지들은 한 번에 한 마리씩 움직이는 램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램프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이제 앞에 돼지들이 풍기는 냄새를 맡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자, 이런 현장으로 쭉쭉 몰아대면서 돼지들이 앞에서 계속 죽어나갈 때마다 풍기는 피냄새를 맡으면서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미쳐갑니다. 돼지들이 공포를 보는 것, 그렇게 많은 수의 돼지들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는 것은 실로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두 번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름과 죽음의 행진, 대량 살상과 학살을 내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그 영화에서 돼지들이 죽어가는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과정이 2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소비하셔서 드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미친 시스템의 산물을 먹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전반적인 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이 지구가 어쩌면 우주의 정신병원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플라톤, 톨스토이, 간디 같은 고매한 인물들은 육식을 거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닥터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 있죠.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다른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미친 돼지의 정신병원에서 죽어나간 그 돼지들을 먹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지구가 우주의 정신병원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이거늘. 정말 you are what you eat이죠. 돼지고기를 즐겨 먹은 이 돼지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폐암을 앓는 우리가, 지금 간암의 형태에 있는 내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곧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이거늘 우리가 어찌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이야기합니다. 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만족들이 문명화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관습을 버렸듯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살해를 지금의 살인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입니다.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 제대로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